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켜면, TV 켜면, 매스컴 보면 우리 부부 월 200만 원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라는 영상이 넘쳐나는데 막상 내 통장을 보면 200만 원은커녕 매달 적자가 나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 기분 말이에요. 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67세 은퇴 부부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왜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숨겨진 지출들이 대체 뭔지, 그리고 60대 부부가 돈 문제로 조용히 무너져 가는 이유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에 전부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드리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과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씨 부부입니다. 남편분이 67세, 부인이 65세.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가 4년 전에 은퇴했고, 부인은 그보다 조금 일찍 60세 되던 해에 작은 카페 일을 정리하셨어요. 두 분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34만 원, 매달 약 220만 원. 여기에 가끔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 조금.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의 32평짜리 아파트. 본인 소유라 전월세는 없어요. 이 정도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산다는 공식에 딱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부, 매달 적자가 납니다. 그것도 5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가까이요. 저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200이 넘고 자녀 교육비도 없고 대출도 없는데 어떻게 적자가 날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한테 실제로 한 달 지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유튜브 어디서도 말 안 해주는 60대 부부의 진짜 지출 구조가요. 일단 식비부터 봤어요. 두 분이서 드시는 거니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두 분 합쳐서 한 달 식비가 65만 원이 나왔어요. 두 명 치고는 좀 많지 않냐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드시게 되거든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가공식품 줄여야 한다. 단백질 챙겨야 한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선한 재료, 건강에 좋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비싸요. 마트 가서 삼겹살 대신 소고기 사고 배추 한 포기 사도 유기농으로 사고 두부 하나를 사도 국산으로 고르다 보면 장바구니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이에 외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한 달에 서너 번 가까운 국밥집, 칼국수집 가시는 거. 이게 없으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거든요. 그 외식비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식비 하나만 해도 60대 부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공과금이에요. 이게 진짜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핸드폰 2대. 여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와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가스비가 훌쩍 뛰고 여름에 에어컨 켜면 전기세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나이 되면 추위도, 더위도 더 잘 타요.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견뎠는데 이제는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 공과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달이 자꾸 생깁니다. 박씨 부부 지난 여름에 전기세가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왔대요. 요즘 전기세 올랐잖아요. 이게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모를 만큼 매달 들쭉날쭉해서 예산을 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아파트 관리비 얘기해야죠. 32평짜리 아파트 관리비, 경기도 외곽이라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에요. 주차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관리비에 수선 비용이 더 붙기도 하고 어쩌다 특별 수선이라도 생기면 별도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해요. 이게 그 달에 갑자기 나오면
그달 예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식비 65만 원, 공과금 30만 원, 관리비 20만 원. 벌써 합계가 115만 원이 넘어요. 220만 원 연금에서 이 세 가지만 빼도 100만 원 조금 넘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빠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험료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60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개수, 평균적으로 2명 합쳐서 한 넉 개에서 6개예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간병인보험, 종신보험 해지 못한 거. 이게 한 달에 2명 합쳐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으면 4, 50만 원까지 나와요. 박 씨 부부는 2분 합쳐서 보험료가 35만 원이었어요. 해지하자니 그동안 넣은 게 아깝고 유지하자니 부담스럽고 그 딜레마에 걸려서 그냥 매달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의료비예요. 이게 진짜 60대 이후 생활비의 블랙홀이에요. 박 씨 부부 한 달 의료비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분 합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매달이요. 실손보험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고요? 맞아요. 실손보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치과 치료는 실손보험이 거의 안 돼요.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 안팎인데 이게 갑자기 필요해지면 그달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하셨어요. 4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걸 한 번에 내기 힘드니까 2달로 나눠서 냈는데 그 2달 동안 생활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손보험 있어도 병원에 자주 다니면 자기 부담금이 쌓여요. 한 달에 3군데 병원 다니면서 각각 만 원씩, 2만 원씩 내면 그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관절 때문에 정형외과, 혈압 때문에 내과, 눈 때문에 안과. 이 3군데만 다녀도 금방이에요. 거기에 약값까지 더하면요. 박 씨 부부 남편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거 3가지만 한 달에 약값이 4만 원이 넘어요.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요. 식비 65, 공과금 30, 관리비 20, 보험료 35, 의료비 45. 이것만 더해도 이미 200만 원이에요. 아직 교통비, 통신비 따로 쓰는 거, 옷 한 벌, 미용실, 경조사비, 명절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왜 안 보여줄까요? 그 영상들 잘 보면요. 200만 원 충분하다는 분들 대부분 몇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빠져 있어요. 집에 대출이 없고 건강이 특별히 좋고 보험을 많이 정리했고 자녀한테 경조사비를 안 쓰거나 아니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몸에 병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60대에 200만 원으로 2명이 사는 건 솔직히 굉장히 빠듯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30년 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나이에 마트에서 장 볼 때 이게 사도 될지 말지를 계산해야 하냐고요. 이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맞아요.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부인이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같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지. 혼자였으면 어떻게 버텼겠냐고요. 이 2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60대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돈 문제만이 아닌데. 돈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은퇴를 하면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지출 습관은 일할 때 기준으로 세팅된 채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할 때 쓰던 통신비, 여가비, 외식 횟수 이런 것들이 은퇴 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수입이 반 이하로 줄었는데 지출은 7, 80%가 유지되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죠.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일하실 때 매달 50만 원씩 취미 생활, 골프나 등산 장비 이런 거에 쓰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한 20만 원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계속 있어야 살 것 같다고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의 문제예요. 30년 넘게 일하면서 몸에 밴 루틴과 소비 패턴이
은퇴 선언 한 번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뇌가 기억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60대 이후 생활의 특징인데요. 젊을 때는 큰 지출이 있어도 어떻게든 벌어서 메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생기면 그냥 빚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 씨 부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달에 그냥 7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거기에 남편 치과 치료, 부인 무릎 주사 맞는 거 이런 게 같은 달에 겹치면 그달은 그냥 수렁이에요. 이런 달이 1년에 서너 번은 꼭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매달 딱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달 서너 번이면 그 한 해 전체 예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못 세워서가 아니에요.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더 벌면 됐는데 이제는 더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돈 문제가 부부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 안 나요. 그런데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남편이 골프 한번 치러 간다고 하면 부인 눈치 보이고, 부인이 손주 선물 사러 간다고 하면 남편이 또 샀어 소리 나오고, 이게 맨 처음에는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눈빛으로, 한숨으로, 짧아지는 대답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소한 거 하나로 폭발하는 거죠. 박 씨 부부 부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얼굴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한 공간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작은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해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30년 넘게 각자 일터에서 보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에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모르는 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렇게 TV를 오래 보는 사람인 줄 몰랐고, 부인이 이렇게 지인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 줄 몰랐고,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낯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그 낯설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황혼이혼 비율이 2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황혼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성격 차이 뒤에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뭐냐 하면 생활비와 돈 문제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돈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200만 원으로 진짜 사는 부부들, 이분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찾아봤어요. 진짜 2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는 60대 부부분들. 물론 계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이분들 대부분 지출을 철저하게 항목별로 관리하시는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매달 초에 이번 달 우리 예산은 이거야 하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몸에 배신 거예요. 박 씨 부부처럼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쓰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나서 왜 이만큼 썼지? 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둘째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돈 아낀다고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건강을 챙겨서 큰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혈압 혈당 꾸준히 체크하기. 이게 당장은 시간만 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입원이나 수술 안 하면 그게 몇백만 원 절약이에요. 실제로 이분들 병원비가 박 씨 부부 절반도 안 나와요. 한 달에 15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루틴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분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재설계했어요. 이게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지출을 줄인다는 건 억지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기준을 재설계한다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맛있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비싼 여행보다 동네 산책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 되면 돈을 덜 써도 삶의 질이 올라가는 신기한 일이 생겨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60대 부부가 지금 힘든 이유가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아이 대학 보내야 하고 집 마련해야 하고 노후 준비해야 하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목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컸고 집도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지갑을 10개 만들어요. 뭔가 사면 될 것 같고 어디 가면 나아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은퇴하고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 계셨대요. 딱히 할 것도 없고 어디 나가기도 뭐하고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 되면 밥 먹고 이게 처음엔 꿈에 그리던 생활인 줄 알았는데 2달만 지나니까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사거나 나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게 지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뭔가로 채우려 하거든요. 그 채움의 대상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은퇴 후 재정 관리, 숫자 맞추기 전에 먼저 남편과 부인이 각자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요. 이게 무슨 돈 얘기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돈 얘기예요. 하루가 충실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요. 정말로요. 하루에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거나 쓸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하루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려는 본능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또 다른 부부 얘기도 드릴게요. 이분들은 62세, 60세 부부인데요. 연금이 두 분 합쳐서 고작 160만 원이에요. 박 씨 부부보다 적어요. 근데 이 부부는 적자가 없어요. 오히려 매달 50만 원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저축까지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두 분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부부 살림 회의를 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번 주에 뭐 썼는지, 다음 주에 뭐 필요한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3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고요? 돈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같이 하니까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부인이 손주 선물 사고 싶으면 화요일 회의에서 말하면 되고 남편이 등산화 바꾸고 싶으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뒤에서 쌓이는 감정이 없어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부한테는 혁명 같은 변화였다고 하셨어요. 돈 이야기가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과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부는 각자 개인 용돈을 따로 뒀어요.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인데 각자 10만 원씩이에요. 이 돈은 서로 뭐에 쓰는지 묻지 않아요. 남편이 10만 원으로 커피 마시든 책 사든 남편 거예요. 부인이 10만 원으로 꽃집 가든 친구랑 밥 먹든 부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뭘 사거나 쓸 때마다 상대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쌓이면 굉장히 피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각자 작은 자유가 있어야 부부가 같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이 부부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10만 원이 작은 돈 같아 보여도 그게 내 것이라는 감각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부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부 이야기 하네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매달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고 상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괜히 싸움 될까봐 참고 그러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고 이 사이클 저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약 절반 이상이 부부 합산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하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다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팀의 이면에는 조용히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행, 취미, 친구 만남, 손주 용돈,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할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작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를 포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대신 뭘 포기하고 뭘 지킬지를 나 스스로, 그리고 부부가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정해준 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포기는 상처가 되지만 내가 선택한 포기는 힘이 돼요. 이게 작은 차이 같아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여행을 포기하는 대신 손주 볼 때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라는 선택과 여행 못 가서 억울하고 손주한테도 못 해줘서 서럽다는 감정, 상황은 같은데 느끼는 게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식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용돈, 이거 다 적어보고 더해보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생각보다 많이 써서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알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 당장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특약, 중복 보장, 이런 거 정리하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은 나와요. 이게 꽤 큰 돈이에요.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보험증권 꺼내서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보험, 특약 중에 지금 안 쓰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이거 한 번만 해도 연간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귀찮다고 미루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딱 한 통 전화가 1년치 외식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신비도 한번 보세요. 요즘 알뜰폰 요금제 정말 많아졌어요. 두 분 합쳐서 통신비가 지금 10만 원 넘게 나온다면 알뜰폰으로 바꾸면 두 분 합쳐서 4,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통화, 문자, 데이터 다 돼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바꿔보시면 왜 진작 안 했나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마트 장 볼 때 요령도 있어요. 요즘 대형마트 앱에 할인 쿠폰이 많이 나와요.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신선식품 특가가 많고 매달 특정 카드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날도 있어요. 이런 거 한두 개만 챙겨도 한 달 식비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이게 귀찮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60만 원이에요.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동네마다 전통시장 가면 마트보다 훨씬 싸고 신선한 걸 살 수 있어요. 장 보는 게 장소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 식비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은 금방 줄어요. 그리고 경조사비 얘기도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진짜 60대 지출에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해요. 친구들 결혼, 자녀 결혼식, 지인 부모님 장례, 동창 생일 모임, 이게 한 달에 서너 번만 겹쳐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나가요. 이걸 줄이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한 게 경조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경조사 비상금을 따로 매달 10만 원씩 적립해두는 게 훨씬 좋아요. 갑자기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훨씬 더 아깝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미 적립해둔 돈에서 쓰면 심리적으로 훨씬 가벼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60대 부부가 힘든 건 여러분이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준비가 덜 되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아무 준비도 안 해줬어요. 일하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누구도 당신이 일을 멈추고 난 다음의 삶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 빈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 통장 보면서 계산하고 아끼고 줄이고 참고 그러면서도 부부 사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하냐 아니냐. 이 질문의 정답은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어디선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30년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채 만들어 놓고 나서 막상 은퇴하고 보니 통장이 왜 이리 빠듯한지 그 억울함 당연한 거예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200만 원이면 충분해지려면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해요. 어디에 쓰고 어디를 줄이고 어떤 하루를 함께 살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부부가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이번 달 지출을 같이 적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부부의 노후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바꿔줄 거라는 거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지출 5가지. 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꼭 기다려주세요.